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코노미. 이번 시간에는 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상가 투자의 귀재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몇 달 전에. 아파트 투기 수요를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반영이 돼서 규제가 많이 강화됐어요. 예. 이런 규제 강화로 인해서 상가 시장이 좀 어떤 뭐 반사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영향이 있었나요? 그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아졌죠. 9.13 이후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문의, 관심, 예. 뭐 수강 이런 분들이 실제 상가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많죠. 그러면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쨌건 상가 투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건 수익이잖아요. 예. 강남, 강북, 수도권 예. 이런 지역들의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 야, 그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가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럼 수익률이 낮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같은 월세가 500만 원 나오는 상가다라고 했을 때, 네. 뭐 강남역 있는 데서 500만 원짜리 나오는 거 살래. 또는 지역을 또 말하기 그렇지만 경기도 뭐 땡땡시 땡땡 군에 있는 월세 500 나는 상가 살래. 그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강남국을 더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같은 500이 나오는 월세라도 강남국에 더 비싸죠. 그렇죠. 더 비싸게 사는데 월세는 똑같죠. 수익률이 낮겠죠. 그렇죠. 안정적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북으로 가더라도 뭐 요지의 어떤 그 1층 상가는 역시나 수익률이 낮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경기도 가고 적경지쯤 가는다. 그러면서 뭐 학원이 들어있는 2, 3층 위로 올라간 상가들이다. 그런 것들은 수익률 한 7% 이렇게 돼 있지만, 예, 그래서 인기 지역들은 한 4%, 3% 이런데, 그 또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7%짜리 그런 거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살려고 보면 이 공실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일단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올랐어요. 예. 이 지금 기준금리, 최저임금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때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었다 하잖아요. 네. 그 틀린 말인 게 아직 내년 안 왔어요. 아직 최저임금 인상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벌써 이러는 거죠. 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하면 상가 투자가 완전히 요동을 칠 게 보세요. 아까 맨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9.13 대책 이후에 상가 투자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네. 소매점 영업 환경은 굉장히 나빠져요, 지금. 그죠? 예. 그런데 뭐 어찌 되냐면 똘똘한 상가가 굉장히 비싼 상가 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상가 투자를 통해서 어떤 월세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안정적인 메리트, 굉장히 메리트를 크게 느낄 것 같은데, 이제 이 앞으로 굉장히 재밌어지는 판세가 뭐냐면, 상가 건물주도 양극화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좋은 상가를 선택하는 기술, 능력,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예. 잘못 고르면 공실이 나는 상가를 안고 가야 되니까 예. 그것도 팔리지도 않을 거고. 예. 그러면 알짜 상가를 사야 된다는 건데 예. 알짜 상가를 매입하는 요령, 비법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예. 단순한 유동인구가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상가를 볼 때 이 상가를 이용할 유효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보시고 그 유효 수요의 주동선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냐 적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이 유효 수요의 예상 주동선 여러 개를 그린 다음에 내가 검토하는 자리랑 그다음 다른 경쟁 입지랑 유동인구를 재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많은 데가 주동선이겠죠. 그런데 투자하는 거예요. 유동 인구가 아니라 유효 수요가 많은데. 예, 유효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나서 그 유효 수요의 주동선. 주동선. 유효 수요 주동선. 유동인구 절대량이 아니고. 뭐 배후에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주택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유효 수요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주동선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상권에 유효 수요가 있다. 네. 그러면 상권 있고 지하철역이 있다. 네. 지하철 출구가 여러 개 있죠. 네. 그럼 유효 수요에서 지하철로 가는 동선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검토하고 있는 자리가 A라는 입지다. 근데 B라는 입지로도 동선이 보이고 C라는 입지로도 동선이 있죠. 그죠? 네. 전철로 가는. 네. 그럼 A, B, C를 각각 같은 시간대에 조사를 해보는 거죠. 유동인구를. 아. 그러니까 유동인구의 절대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랑 B랑 C 입지에서 유동인구를 각각 재었는데 A 자리가 유동인구 제일 많네. 그러면 그 상권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 데가. 그래서 그런 데를 뭐 주동선 이렇게 잡고 투자를 해야죠. 그런 자리가 앞으로 그런 자리의 가치가 더 커질 거예요. 이제. 되게 꼼꼼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뭐 이를테면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또는 점심 시간, 낮 시간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를 뭐 길게 재지는 않더라도 한 10분씩 그 같은 상권 내에 여러 개의 유동인구를 재보는 거죠. 내가 천호동에 상가를 투자한다. 그럼 천호동 같은 데가 현대백화점 뒤쪽 가면 동선이 엄청 많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찾길 사람 다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낯선 지역 가서 상가 투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각 10분씩 다 재봐요. 각 10분씩. 얼마나 지나다녀요? 예.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다니는 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 매매, 분양, 경매로 세 가지를 나눠서 그렇죠. 네. 그 일반 매매는 땡땡길 많죠. 경리단, 망리단, 뭐 샤로수 그리고 가로수 있죠. 가로수길은 상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죠. 가로수길이 처음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높은 금액이 거래되다 보니까. 근데 또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로수길 같은 그런 입지는 보면은 원래 먹자 상권이 있던 데가 먹자 업종들이 빠져나가고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들어오려고 하는 판매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자가 뒤로 빠지고 뭐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서 임대료 한 번 더 점프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경험한 게 망리단이니 경리단이니 뭐 땡땡길 종류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점프업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들어올 그 다음 판매점이나 이런 업종들이 있는 경우는 상가 투자도 괜찮죠. 근데 이제 다른 망리단이나 뭐나 이런 것들 경리단이라고 봤을 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제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지금 저기 먹자 상권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먹자 상권을 뒤로 빼고 그 상권에 판매점이 들어왔을 때도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패션 뭐 이런 거, 그런 잡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과연 올라가는 임대료를 부담하고도 들어올 만한 입지가 되느냐, 상권이 되느냐 유심히 봐야죠. 생각을 해볼 문제다. 예. 그래서 일반 매매로 상가를 산다면 어쨌든 더 좋아질 거냐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를 분양받는다. 네. 상가 분양받는다 이러면서 신도시 상가가 실제로 10개 나오면 10개 분양받으면 10개 중에 한 2개만 제가 없어요. 그 2개 중에서도 1개 정도는 가격이 올라갈 정도거든요. 입지 분석을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8개는 떨어지죠. 가격이요? 예, 그전에는 제가 10개가 중에 7개는 가격이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개가 떨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바꿨어요. 그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지구 상가들이 굉장히 비싸게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세종시에 던킨도너츠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세종 신도시 안에. 세종 신도시 안에요? 예. 5개? 0개 있어요. 한 개 특수점 있고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없다고요? 던킨도너츠가 한 6천 세대쯤 있을 때 들어가서요. 20평 남짓 들어가서 월세 한 500만 원 내는 게 포맷이란 말이에요. 던킨도너츠. 예. 그런데 세종시 상가들은 보면 장사는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월세는 500이면 두 칸에서 500이면요 한 칸 250이죠, 그죠? 네. 그 정도면 분양가가 한 12억씩 이래 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맹신하면 안 된다. 택지개발지구는 유효 수요가 이를테면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사람들은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이런 데잖아요. 그런 그런 업종들은 전면지를 좋아해요. 전면지 상가를 뭐 고른다든지. 융상권이다. 융상권이 잘 되려면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 돼요. 직장인 수요가 많은데 술 먹는 데잖아요. 네. 술을 대로해서 먹으면 어찌 돼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막. 그럼 막 이면 골목이 잘 되잖아요. 그럼 먹자 상권이나 융 상권이 될 거는 이면 안쪽 골목 찾는다든지. 그렇게 입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구나. 경매는 경매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입지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경매는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될 것이다를 잘 판단해서 그 시세보다 싸게 사야죠. 경매 투자는 경매 상가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 이게 눈치 경매를 하기 시작하면 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왜 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투자할 상가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 1억에 700에 임대한 상가가 있는데 그거 7억 4천에 낙찰 받았거든요.
7억 4천에 낙찰받아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5억 9천 받았어요. 오. 이자 내고 나면 한 달 500에 남아요. 오. 예, 부럽죠. 지금도 있어요? 갖고 있죠. 예. 근데 기자님한테 투자해라 하면 못 한다니까. 그거 전 소유자가 영업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경매 넘어온 거예요. 인테리어가 잔뜩 남아 있어요. 그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입지가 조금만 괜찮았더라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또 그 동네도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입지 분석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샀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 이제 명도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나고 바로 이제 새 세입자 맞춘 거죠. 실제로 요 최근에 수강생 사례 중에 보면 13억에 낙찰 받았는데 1억에 1,000에 임대에 맞췄거든요. 네. 1억에 1,000이면 수익률 되게 좋죠. 근데 과연 그 자리를 다른 분들한테 해라고 보냈을 때, 그러니까 수강하지 않은 분한테 보냈을 때 할 수 있었을까? 13억짜리인데 13억. 1억에 1,000이면 굉장히 수익률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막 공실이 되게 많아요. 무섭죠. 막. 예, 많은 분들이 이 일대 공실 하나도 없는 상가를 사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건 구매예요. 상가 투자는 특히 상가를 경매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아리까리한 데서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투자는 신중히, 공부는 열심히, 리스크는 본인이 상가 투자의 어떤 원칙 같은 거죠. 예, 예.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게 무섭네요. 옆에 막 비어 있는데 예. 이 상가는 될 것 같다. 살까 말까. 근데 한두 푼이 아니니까. 예. 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일단 9.13 대책에 의한 상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상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알짜 상가를 매입하는 요령, 그리고 매입하는 방법,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